추수감사절 연휴 마지막 주말 중서부를 덮친 폭설로 항공편과 도로가 마비됐습니다. 눈폭풍은 북동부까지 확산되며 뉴욕 등 일부 지역에도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결혼 기반 영주권 인터뷰에 참석한 한인이 과거 주소 미갱신으로 인한 불출석 추방명령 때문에 체포됐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며 가족 단위 이민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불법 체류자와 자격 미달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환급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가 세제와 금융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당일 뉴저지 포트리에서 20대 한인 여성이 몰던 차량이 건물로 돌진해 부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 45살 한인 남성이 아동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기본 형량만 20년에서 26년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난 지난 주말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겨울폭풍이 몰아치면서 항공기가 대거 결항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5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소형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 초에는 뉴저지 지역에 첫 겨울폭풍이 불어닥칠 전망으로 주민들의 운전 및 외출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마지막 주말인 29일 미 중서부 전역에 눈폭풍이 강타했습니다. 아이오와, 일리노이, 미시간 등 중서부 일부 지역에는 6에서 14인치 이르는 폭설이 어제 오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눈폭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항공기 1,830편이 취소, 3,800여 편이 지연되면서 가족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려는 귀경길 승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항공정보 사이트 플라이트웨어에 따르면 현지 시간 오후 기준 취소 지연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취소 항공편의 절반가량은 중서부 지역 최대 공항인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집중됐습니다. 오헤어 국제공항은 강설과 결빙으로 지상 지연 명령이 내려지며 도착 항공편 평균 지연 시간은 5시간에 달했다고 연방항공청은 밝혔습니다. 당국은 시그니처 항공이 운항하는 개인 소형 비행기 한 대가 착륙 직후 미드웨이 활주로에서 미끄러져 고장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설에 따른 교통마비는 지상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인디애나주 70번 고속도로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들의 5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미네소타주에서도 100건 이상의 눈길 교통사고가 보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뉴욕 등을 비롯한 미 북동부 일부 지역에도 최고 2피트의 폭설이 쏟아지는 등 눈폭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2일 뉴욕 곳곳에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북부와 내륙 지역에는 3에서 5인치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퍼세이크 카운티 등 뉴저지 북서부 지역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등 해안 지역은 비가 내리거나 눈비가 섞여 내려 적설량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뉴욕시 외곽 지역의 통근자들은 출근길 미끄러운 도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이 인터뷰 직후 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과거 주소를 제때 갱신하지 않아 조건부 영주권 관련 심리 통지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내려진 불출석 추방 명령이 체포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잇따르며 가족 단위 이민 절차에 대한 신뢰와 가족 통합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생후 3개월 때 미국으로 건너온 황태하 씨는 시민권자인 아내 셀레나 디아즈 씨와 올해 2월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기반 영주권을 신청한 뒤 지난 10월 29일 LA 다운타운 연방이민서비스국 오피스를 찾았습니다. 인터뷰는 부부가 함께하는 면담과 황 씨 단독 면담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겉으로는 통상적인 절차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 씨의 단독 면담이 끝난 직후 이민세관 단속국 IC 요원들이 면담실에 들어와 황 씨를 곧바로 체포했습니다. 체포 사유는 과거 주소 미갱신입니다. 황 씨는 첫 결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지만 2021년 이혼 이후 주소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심리 통지를 받지 못했고 법원은 불출석을 이유로 불출석 추방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시점부터 황 씨는 서류 미비 신분이 됐습니다. 황 씨는 재판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소명했지만 국토안보부는 주소 갱신 의무 위반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체포 직후 황 씨는 이민서비스국 건물 옆 임시 유치장에서 약 30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곳에는 의자나 침상이 없어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이후 IC는 황 씨를 아델란토 이민구치소로 이송했습니다. 디아즈 씨는 남편이 겪고 있는 처우가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디아즈 씨는 구치소 물은 탁해 거의 흰색처럼 보이고 60개의 2층 침대가 있는 곳에 120명이 수감돼 있다고 한다며 70대의 시니어들도 있지만 돌봄 인력이 없어 수감자들끼리 서로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체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디아즈 씨는 마지막 단독 면담 직후 IC가 들어와 바로 남편을 체포했다며 가족 초청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에게 이런 방식의 조치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처음 의뢰했던 변호사는 연락도 어려웠고 수용시설 방문조차 거부해 중간에 변호인을 교체했다며 남편은 멕시코인이 아니라서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11월 27일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황 씨 측이 제출한 추방명령 재심 신청이 승인된 겁니다. 이민법원 판사는 새 심리 일정을 내년 3월 27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석 심리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샌디에고 지역 언론에 따르면 최근 몇 주 사이 두 개 로펌에서 최소 9명이 가족 기반 영주권 인터뷰 중 IC 요원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구금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범죄 기록이 없는 체류 기간 초과자들이었고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를 통해 신분 조정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1986년에 제정된 연방법은 비자 초과 체류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재무부가 불법 체류자와 자격 미달 외국인에게 지급되던 각종 소득세 환급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워싱턴 DC에서 주 방위군 병사가 피격된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재무부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불법 체류자가 연루된 불법 자금 이체에 대한 경보도 함께 발령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8일 불법 체류자와 자격 미달 외국인에 대한 각종 소득세 환급 혜택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연방 혜택을 중단하고 이들 혜택을 미국 시민을 위해 보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올렸습니다. 이어 근로소득 세액공제, 추가 자녀 세액공제, 미국 기회 세액공제, 저축자 매치 공제 등 환급형 세금 혜택이 더 이상 불법 체류자나 자격 미달 외국인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과도 연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카드를 가진 이민자가 3만 달러를 벌면 가족을 위해 약 5만 달러를 받는다며 이민자와 난민 증가가 미국 사회의 기능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실패한 학교, 높은 범죄율, 병원 과밀, 주택 부족, 재정 적자 등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옳다, 불법 체류자에게 우리 금융 시스템의 자리는 없다고 밝히며 불법 자금 이체는 악용이며 이는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파인쉘이 발표한 불법 체류자 연루 국경 간 자금 이체 경보를 공유하며 금융기관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존 헐리 재무부 테러 금융 정보 담당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금융 서비스 업체들은 불법 체류자가 연루된 의심스러운 금융 활동을 식별하는 데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26일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주 방위군 병사 2명 총격 사건 이후의 후속 조치로 풀이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가
세제와 금융 부분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당일 뉴저지 폴리에서 차량 한 대가 건물로 고속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부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팰리세이스 파크 출신의 20대 한인 여성 운전자는 난폭 운전, 기물 파손, 약물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수감사절이었던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30분경 뉴저지 포트리 메인스트리트와 메이플 스트리트 인근에서 27세 한인 정유정 씨가 몰던 흰색 알파로메오 SUV가 먼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인근 드라이클리닝 업소의 유리창을 그대로 뚫고 업소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정 씨의 차량이 메이플 스트리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고속으로 돌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에드워드 영 포트리 부경찰서장은 정 씨의 운전이 매우 난폭했고 그 결과 들이받친 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으며 사업장에도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정 씨 본인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사고 당시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해 있지 않았고 의료적 응급 상황이나 차량 결함 등의 요인도 없었다고 밝혔으며 정 씨에게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 형사상 기물훼손, 규제 약물 소지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또 안전운행 위반, 차선 위반, 인도주행, 신호 위반, 과속, 난폭 및 부주의 운전, 차량 내 약물 소지 등을 포함한 다수의 교통 위반 딱지도 함께 발부했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포트리 자원소방대는 정 씨의 차량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켰고 포트리 건물국은 현장 조사를 벌인 뒤 현재는 건물 출입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현장에서 여러 건의 소환장을 발부받은 뒤 기가 조치됐으며 향후 해켄색 중앙법원과 포트리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는 최근 포트리 메인스트리트에서 발생한 유사 사고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난 2017년에는 70대 한인 노부부 차량이 장애인 주차 자리에 차를 세우려다 실수로 엑셀을 밟으면서 한 식당 감미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로 인해 식당 시설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018년에는 60대 보행자가 뺑소니를 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두 차량이 연속 충돌했고 SUV 차량이 도주했다가 검거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음주운전 차량이 연석을 들이받고 전봇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원인과 피해 규모는 각기 다르지만 해당 메인스트리트에서 차량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한 기록이 있는 데 따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45살 한인 남성이 아동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110원달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본 형량만 최소 20년에서 26년으로 가중처벌 사유까지 적용될 경우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피해자는 학교에서 성폭력 지원 단체 설명을 듣고 신고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주 프라이데이 합법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45살 한인 남성 최찬수 씨가 아동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지 언론 샌후안 아일랜드 저널에 따르면 최찬수 씨는 아동 성폭행 4건과 아동 성추행 4건 모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최찬수 씨의 기본 형량이 징역 20년에서 26년 사이라고 밝혔으며 여러 가중처벌 사유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최찬수 씨의 범행이 의도적 잔혹성, 피해자 취약성, 장기간 반복된 행위, 가정폭력 가중요건, 신뢰관계 악용 등 5가지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한 미성년자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학교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 지원단체의 설명을 듣고 용기 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찬수 씨는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초기에 4건의 아동 성추행 혐의로만 최찬수 씨를 기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같은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다며 추가 진술을 하면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최찬수 씨를 4건의 아동 성폭행 혐의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첫 재판은 배심원단의 의견 불일치로 무효가 됐지만
지난달 재개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찬수 씨의 선고는 내년 1월 5일 워싱턴주 샌후안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워싱턴주 프라이데이 합법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45살 한인 남성 최찬수 씨가 아동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지 언론 샌후안 아일랜드 저널에 따르면 최찬수 씨는 아동 성폭행 4건과 아동 성추행 4건 모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최찬수 씨의 기본 형량이 징역 20년에서 26년 사이라고 밝혔으며 여러 가중처벌 사유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최찬수 씨의 범행이 의도적 잔혹성, 피해자 취약성, 장기간 반복된 행위, 가정폭력 가중요건, 신뢰관계 악용 등 5가지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한 미성년자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학교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 지원단체의 설명을 듣고 용기 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찬수 씨는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초기에 4건의 아동 성추행 혐의로만 최찬수 씨를 기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같은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다며 추가 진술을 하면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최찬수 씨를 4건의 아동 성폭행 혐의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첫 재판은 배심원단의 의견 불일치로 무효가 됐지만 지난달 재개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찬수 씨의 선고는 내년 1월 5일 워싱턴주 샌후안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북가주 스타턴에서 열린 어린이 생일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3명과 21세 성인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샌호아킨 카운티 셰리프국은 사건이 지난달 29일 오후 6시쯤 스타턴 다운타운 인근 스트립센터 내 연회장에서 일어났다며 당시 현장에는 100명 이상이 모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8세, 9세, 14세 어린이 3명과 21세 성인 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특정 대상을 겨냥한 표적형 범행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동기와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키 약 5피트 6인치, 검은색 바지를 입은 남성을 용의자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살 배기 여자아이가 갑자기 감기 증상을 보이다가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간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영국 매체 더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플로리다주에 사는 데스티니 스미스에 따른 추수감사절 연휴 뒤 여러 친척들이 뽀뽀를 한 이후 해당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 감기로 보였지만 몇 시간 만에 숨이 가빠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은 아이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RSV는 역류와 호흡기 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침 등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아이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돼 헬리콥터로 소아 중환자실에 이송됐고 2시간마다 호흡기 치료를 받으며 저산소증이 이어졌습니다. 5일간 집중 치료 후에 서서히 회복했지만 퇴원 후에도 3주간 흡입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아빠 스미스는 뽀뽀 때문에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부모가 아닌 사람들의 접촉을 조심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기는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 인근에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단속을 막으려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날 오전 11시쯤 ICE 요원들이 모인 한 주차장 앞에 수백 명이 몰려 출동 차량을 가로막으며 항의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시위대는 뉴욕에서 ICE는 떠나라고 외치며 인간 바리케이트를 만들어 약 2시간 동안 연방 요원들과 대치했습니다. 주차장에 갇힌 ICE 요원들의 요청으로 NYPD가 출동해 해산을 명령했고 저항하던 시위대 최소 15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추 스프레이가 사용되며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 10월 ICE의 커넬 스트리트 단속에 대한 반발로 촉발됐습니다. 당시 단속에서 불법 이민자 9명이 체포됐지만 미국 시민 4명이 혐의 없이 24시간 가까이 구금돼 과잉 단속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 내 외국인 소유 토지의 절반 이상이 미국 국적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한국 내 토지의 53.3%를 한인 등 미국 시민권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중국 8%, 유럽 7.1%, 일본 6.1% 순입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 수준입니다. 외국인 명의 토지 소유주의 55%는 한인 등 재외동포였으며 외국 법인은 33.6%, 비한인 외국인은 10.7%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 9,976억 원, 작년 말보다 1.5% 증가했습니다. 한인 등 시민권자가 보유한 주택은 외국인 전체 10만 4천여 가구 중 약 2만 2천여 가구로 20%를 차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보유 주택의 72.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